그 프로펠러나 선풍기 프로펠러는 모든 형태 회전 날개, 비행기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 것은 이 프로펠러의 보조 날개를 미니로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게 튼튼하게, 물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물의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밀어낸 것을 좀 그러죠. 좀 얕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써도 이상이 없게끔 이렇게 보조 날개를 달아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굉장히 이 프로펠러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 비행기 자체에도 이렇게 보조 날개를 조금씩 달아주거나, 기존에 이제 양 옆에 양 윙에 비행기 보조 날개를 이렇게 조금씩 달아주는 형태, 또 옆에 양 옆에 동체에도 보조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가, 이게 양력을 일으켜주고 비행기를 연료를 되게 손물을 적게 해주고 좋다고 제가 속도도 빠르게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서 비행기 무게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을 때 그만큼 브레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양력을 보조 날개를 통해 양력을 만들어 주면은 위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서 그만큼 비행기가 뒤로 이렇게 연료를 분사하거나, 이런 형태의 복합 비행기 프로펠러를 통해서 가든지 분사를 통해 연료 분사를 통해서 불꽃 분사를 통해서 가든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이제 제 지적재산권, 제 아이디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조 날개를 두는 형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제 아이디어다. 이번에는 여기다 심지 구조를 두는 것, 여기다 심지 구조를 이렇게 하나 두 개와 몇 개를 두든 간에 하나 큰 거 주고 옆에다 작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주고, 몇 개를 주든 간에 이렇게 심지를 줘 가지고 프로펠러를 잘 돌아가게. 전체 프로펠러가 무거우면 연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심지 하나 주는 정도면 괜찮단 말이에요. 심지를 하나 주고, 이게 두 개 주고 세 개 줄 수도 있고요. 심지를 하나 주고 이렇게 어떻게 제 새 날개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심지 구조가 있고 그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파워 여기 가운데 붙어 있는 이쪽은 그래도 약간 두꺼워야 되겠죠. 약간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두든지는 심지 구조를 둔 선풍기 날개와 모든 환풍기 날개, 배 프로펠러, 비행기 날개, 이런 것들은 비행기 프로펠러, 이렇게 모든 형태의 프로펠러 형태는 물속에서 이렇게 수중 스크류 부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세척기에서 수중 스크류가 됐든, 세척기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풍기에서도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옆으로 형태로 되고, 사이즈가 틀린 그 선풍기의 프로펠러의 사이즈가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각각 가운데 거는 전기를 좀 틀리게 줘가지고 강하게 돌려준다. 양옆에 거는 사이즈가 틀린 걸 만들어주면 서로 다른 증폭이 일어나서 공중에 그 방 안에 공기가 풍랑이 일듯이 강한 회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타워 형식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놔도 되고, 몇 개를 놔도 돼요. 두 개를 형태를 서로 사이즈가 틀린 타워 형식의 이런 선풍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즈가 똑같은 것을 해도 아래 위를 동시에 선풍기로서 회전해주면 보다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선풍기 그 더운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회전 속도로 빠르게 돌려주면은 그래서 식혀진단 말이에요. 더운 공기도. 그래서 선풍기가 타워 형식으로 만들어질 때 아래 위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타워 형식으로 아래 공기와 위 공기를 동시에 차갑게 하는 방식의 선풍기, 또는 그 사이즈를 서로 틀리게 해서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보다 강하게 서로 섞이는 현상, 제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서로 다른 진폭을 따라서 공기가 흔들어졌을 때, 공기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 개가 강하게 섞인다는 거죠. 그를 따라서 전기 전체 공기의 순환을 이루는 그런 선풍기 형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에어컨에서 쏠 때도 에어컨에서 쏘는 구멍 자체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실가가 거기에 섞인다. 섞이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세척기 같은 데에서도 서로 다른 크기의 프로펠러, 서로 다른 크기의 물 쏘는 구멍 자체가 틀려 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항공기에 있어서
서로 그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것도 서로 사이즈가 틀린 연소기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한 개나 두 개, 세 개, 몇 개가 됐든 서로 사이즈 틀린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쐈을 때 그것이 강하게 회전을 일으키면서 서로 기류가 더 뜨거워진 공기가 회전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나타내는 형식의 비행기 연료 분사 방식을 선택하셔도 제 기술 고지하답니다. 또는 프로펠러 사이즈를 큰 거, 작은 거 옆에를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을 때 그것이 강하게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프로펠러가 비행기 프로펠러에 있어서 프로펠러가 하나일 필요는 없죠. 작은 거라도. 자, 큰 프로펠러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네, 작은 프로펠러, 큰 프로펠러가 주된 프로펠러가 하나가 있고, 작은 프로펠러 옆에 둬도 이것도 강력한 회전력이 더 강력한 추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놨을 때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의 연료 분사, 회전 날개,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큰 거하고 작은 거를 나와서 인위적으로 뒤로 바람을 내뿜을 때 밀어낼 거 아닙니까? 바람을. 제 방식은 선풍기 이게 뭐냐면 선풍기 프로펠러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펠러가 현재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에다가 큰 사이즈 하나, 양옆에 작은 사이즈,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 양옆에 작은 사이즈 프로펠러 기 항공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나 제 방식에 뒤로 만약에 재래식 것도 폭탄 같은데 키트 달아가지고 환풍기 형식으로 해서 제가 접대 말씀을 드렸지만 키트를 달아가지고 비행기 양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폭탄이 여기 달려 있고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폭탄이 여기 달려있다고 합시다. 폭탄 크기가 더 크겠죠, 원래는. 그렇죠. 여기서 바람을 여기서 피토관처럼 들어와서 뒤로 내뿜는 구조인데, 여기다가 제가 환풍기를 달아놓는다 그랬죠. 화장실에 환풍기 아시죠? 예. 환풍기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아놓는, 뒤에 딱 환풍기 프로펠러, 일회성으로 이렇게 재래식 폭탄, 고공 에너지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재래식 폭탄 키트를 갖다가 딱 날개에 달린 거죠. 양옆에 이거 지금 여긴 날개입니다. 양옆에 이거는 원래는 이제 크기가 이 정도 되겠죠. 이건 되고 이 양옆에 이렇게 그 공기가 들어와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냥 바람이 들어와서 저항감을 갖지 않게 뒤로 강하게 싸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나선 회전 형태, 제 방식의 스크류식 볼트 나사 할 때 그 나사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너무 저항감 브레이크만 걸지 않을 정도로 회전 간격 안에다 회전 나사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사식으로. 그래서 바람이 들어왔다가 저항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쓱 미끄러져 나가야 돼. 그건 이제 추진력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재래식 키트에 폭탄에다 키트 닿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는 프로펠러가 있는 형태, 없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공 에너지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투사함으로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람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약에 저항을 여기다 준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된단 말이에요. 바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를 딱 멈추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뒤로 싹 내뿜는.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도 이것은 못 갑니다. 그래서 약간 적잖아요. 이것은 과장되게 좀 그렸는데 이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폭탄을 다른 키트가 원래 폭탄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 정도 돼. 가운데 있는 폭탄은 이 정도 될 거고 여기서 바람이 들어와서 저항감을 갖지 않았죠. 바람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넓어야 되겠죠. 뒤로 내뿜을 때는 좁아야 되겠죠. 다소 완전히 그렇죠. 그래야지 쭉 뒤로 이렇게 바람에 저항을 바람이 들어오면
뒤로 추진력을, 바람을 이렇게 통로를 통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그 프로펠러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고요. 프로펠러를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재래식 폭탄 키트니까 달아놔가지고 뒤에다 내뿜는 경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경우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 제가 하시면은 남의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만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서로 다른 진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펠러 형태가 됐든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형태가 됐든, 연료를 이제 뒤에 이제 그 쌍발 엔진이잖아요. 보통 우리 전투기는, 이렇게 현대 전투기는. 그러나 제 방식의 어떤 그 UFO형 앞뒤에 약간 구처럼 생겼는데, 앞과 뒤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여러 개의 연소실, 여러 개의 연료를 태워서 분사해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앞뒤. 기차도 앞뒤로 움직이죠. 롤스로이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나온 롤스로이스에 앞뒤에다 엔진 달아갖고 앞뒤로 움직이는 차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비행체도 앞뒤로 달아놓는 거. 그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럼 양옆으로도 달아놓는다면, 앞뒤 위아래로 달아놓는다면, 앞뒤 위아래로 달아놓는다면, 그럼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연소실,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거니까 한 개만 둬도 되고, 두 개 두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연소실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엔진이 무거우면 비행체가 그것 때문에 뜨기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닳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브레이드를 없애자. 브레이드가 어차피 공기를 유입하는 장치니까 공기 부양 장치처럼 압축 공기를 갖다 빨아들여서 각 연소실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후에는 항공유로도 그냥 항공유로도 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석유 기반의 것들도 날 수 있지만, 수소하고 산소를 연소시켜서, 제 방식의 브라운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수소와 산소 만나게만 하면 그렇죠. 폭발을 하기가 쉬우니까 수소 보관, 산소 보관을 따로따로 저장 장치를 만들어내서 일정도 쓸 분량만 수소를 그쪽으로 수소 저장하는 거, 산소 저장은 따로 있고, 쓸 분량만 거기서 딱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나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연료 효율이 좋아요. 항속거리나 파워가 세집니다. 수소나 산소의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둘을 같이 섞어준, 딱 그때 쓸 분량만 섞어주고, 그거를 각 연소실로 그렇죠,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 분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분배기를 전후좌우 어디로 가든지 그 연소실을, 이렇게 불꽃 연사를 태울 곳에 토치 아시죠? 토치. 토치식으로 브레이드가 비행체를 날게 하느냐, 불꽃 연사가 비행기를 날게 하느냐의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기를 압축 공기로 그냥 빨아들여서 브레이드를 없애가지고 각 연소실에 공기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드가 없어지므로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뒤에다가 몇 개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비행체 크기를 따라 항공모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엄청난 크기의 그 비행체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방 몇 킬로미터 되는 항공모함보다도 더 큰 그런 비행체도 만들 수 있어요. 연소실을 많이 두면 되니까. 앞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두시는 그 비행체는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렇게 추가로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밑에다 그냥 분사를 해도 되지만, 그럼 땅이 태워지니까 양옆으로, 그렇죠, 사이드로 약간 비스듬하게 분사를 갖다가 땅으로 직사하면은 땅이 태워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공기 중에 이것을 사방대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서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공기 중에,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몇 개를 뒀다, 회전연식으로 이렇게 있기를 뒀다, 그러면 이것이 위로 뛰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직 이착륙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죠, 뒤로 바로 이렇게 비행체의 양력을 일으켜주고 비행체 무게를 들어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의, 사선 구조의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직선 구조의 추진 구조가 주된 것이고, 사선 구조의 추진 구조를 보조 형식으로 두면은, 그렇죠, 비행체의 무게가
브레이크 현상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위로 띄어 올려줌으로써 비행체 기체를 가볍게 브레이크를 없애주고 공기를 쏴주면 이렇게 공간을 감으로 인해서 공간을 그 비행체 무게를 들어 올려주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사선 분사입니다. 사선으로 연료를 태워서 분사하는. 이 프로펠러도 가능해요. 프로펠러기도 그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들 갖고 도둑질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분사하면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떼어 올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잠수함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구멍보트와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 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도 사선 분사로 프로펠러를 둬가지고 살짝 위에 공격 오토바이 무게 또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무게를 사선 분사를 통해서 띄어 올려줄 수 있겠네요. 또는 밑으로 먼지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공기 중에 사선 분사를 통해서 오토바이나 그렇죠. 이게 그 자동차의 뒤에다 사선 분사를 통해서 프로펠러나 연료 분사 방식으로 가면은 자동차의 무게를 위로 띄어 올려주죠. 대신 단점은 그렇죠. 띄어 올려줌으로 인해서 도로가 높은 속도로 날 때는 가라앉아줘서 땅에 딱 부착시켜서 가야지 비행기가 저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복 사고가 없는데 이런 전복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럼 비행체는 상관이 없겠죠. 전복 사고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선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비행체를 양력을 만들어내는 앞으로 동시에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구조 또는 그것을 사방으로 배치해 갖고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압축 공기를 초공동 오해처럼 압축 공기를 앞에다가 여러 겹을 두께가 여러 겹을 싸가지고 일종의 공기막을 만들어서 비행체가 직접 공기하고 부딪히지 않게 마찰열을 없이 기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뒤로 내뿜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밑으로 내뿜어서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을 싸가지고 이렇게 여러 겹을 싸가지고 수직 이착륙을 사용하시는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밑에 이제 뭐 공기 부양정처럼 공기 구멍을 여러 군데 넣는 주된 강력한 공기가 나가는 회전 방식의 강력한 압축 공기가 나가는 게 있고 거기다 이렇게 먼지가 좀 일어나는 한가했던 프로펠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복합적으로 압축 공기도 내뿜지만 프로펠러도 같이 돌려가지고 됐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떤 그 전파 무기 전파로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마이크로웨이브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회전식으로 전자레인지 회전하면서 이렇게 물 끓여주죠. 물 끓여주면 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물을 끓이지만 이건 공기를 끓일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데울 수 있다는 거죠. 회전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것을 막 회전을 시켜주면 그거죠. 밑에 일종의 태풍 같은 거, 공기를 데워서 태풍 이렇게 물을 데우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 물이 없는 육지에서 하면 그렇죠. 토네이도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행체 뒤편의 것을 쓰면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뒤에다가 적외선 전파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회전을 해주면 거기도 강하게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지하 공간에 보다 깊이 들어가서 지하 공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여러 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아니더라도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적외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지하 공간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거나 지상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전투기를 공격하거나 공중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무기를 대신해서 그것도 방어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렇죠. 서로 전파의 직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회전식으로 해갖고 해도 되고요. 그냥 전파의 직진성을 이용해갖고 통신 구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운데 전파는 좀 강력하게 전기를 주고 서로 파형이 틀린 양쪽의 전파를 주는 거예요. 서로 전파 간섭 없이 어느 정도 띄워갖고 공간 중에 세 줄기를 쌌다고 합시다. 가운데 끈은 좀 강력한 전기를 주고 양옆에는 보조 형식으로 줍니다. 두 개의 다른 전파라고 해서 양옆에는 서로 두 개의 다른 전파야. 각각 세 개의 다른 전파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원래는 4개, 5개, 6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전파를 다 서로 파형이 틀린 걸 공간 중에 서로 전파는 간섭 없이 쭉 3개를 쏘면은
예, 서로 간에 이것이 예, 끌었다 당겨졌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전파 관성만 어깨만 하면 공간 중에 멀리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전투기에 이것이 딱 도달하면 좀 더 멀리 가겠죠. 그런 형식은 좀 더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이것이 통신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다양히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통신 구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한 가지 전파나 이런 것을 사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뚜렷한 차별된 전파가 보다 멀리 뚜렷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을 워키토키 폰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인 발신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신 구조, 현재는 3km, 5km잖아요. 워키토키가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스마트폰을 제안을 했었어요. 다른 동영상을 보세요. 그 방식으로 만드시면, 통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투기에 상대방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 묶고 쏴면 상대방 전투기 맞으면, 그렇죠,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그 전파는 강하게 융합될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를 간다. 전투기에 닿았을 때 강력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상대방 전투기를 태우고 상대방의 조동사를 강하게 열로서 공격해서 상대방 기판도 지워버립니다. 전투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기판도 지워버리고 정보를 지워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자동차도 공격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공격해갖고 기판을 지운데 열로서 기판을 지운데도 태워버리든지 사람을 공격,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공격하는 공격기로도 전파 무기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의 직진성을 이걸 통신 구조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주 통신이나 지구 통신에서도 통신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고, 레이저 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우주에서도 쓸 수 있고 지구에서도 쓸 수 있는데, 브루투스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고요. 레이저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 묶어 놓으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좀 여러 그 전파처럼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구경을 틀리게 해가지고 직경을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질 쏘면 보다 멀리 갑니다. 이 방식으로 우주 강통시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머스크 기업들,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머스크 기업에서 이런 제 방식의 레이저 광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스크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제 방식을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광을 묶어서 전파 통신에 사용하시면, 레이저 통신을 광통신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브루투스를 대신해서 그것을 근거리로 해서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물 끓이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자레인지로 물 끓이잖아요. 전자레인지 안에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뿐만 아니라 전파, 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적합한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또는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서 동시에 물을 끓이는 구조로도, 바닷물이나 어디나 끓여서 그걸 수소, 산소를 추출하는 구조를 가지신다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어느 정도만 딱 해서 바닥까지만 금속재에 닿지 않게 하면서 전파의 길이를 조절해 갖고 물을 끓이거나 용광로를 끓이거나 이런 식으로 끓이는 구조를 가져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기로 물을 끓이는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 터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고, 의학도 과학도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적재산권을 형성해서 그것을 상업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